안녕하세요. 작업자 TK입니다. 이번에는 전사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 스텐실 작업이라고도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사 작업 같은 경우가 타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전사가 잘 찍히고 잘 안 찍히고에 따라서 컨디션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그날 전사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전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로 손전사, 그리고 두 번째로 기계전사, 그리고 세 번째로 프린팅 전사. 제가 사실 좀 악필이라 이런 방법을 쓰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, 그래서 얼굴이 나오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마저 이어서 얘기해 드리려면은 손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프린트를 하게 되잖아요.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을 전사지라는 종이가 있어요. 그 전사지에다가 똑같이 종이를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 왜 이러냐 하도록 하자. 여기 있는 그림을 똑같이 손으로 따주는 거예요. 이때 이 A4 자체에다가 해도 되지만 이 전사지 보면은 아래 종이가 있고 전사 찍히는 종이가 있고 그 위에 쪽으로 용지가 하나 또 있어요. 용지라고 해야 되나? 종이. 이 종이 자체에다가 전사를 해도 돼요. 기계전사 할 때는 이 종이 자체에다가 전사를 똑같이 하게 되는데, 일단 손전사 할 때는 큰 작업보다는 작은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A4 자체에다가 해도 되고 이 종이에도 해도 되는데,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. A4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해요. 전사를 한번 찍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다시 지우고 그 A4 용지에 있는 전사를 다시 한번 사용해도 돼요. 하지만 당연히 연해져요. 그래서 한 맥시멈 2번에서 3번 정도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웬만하면 다시 하는 게 좋은데, 작은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큰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손전사 하는 게 힘들어요. 전사 자체를 할 때 손에 힘을 많이 주고선 전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번 전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아요. 이게 횡설수설하게 되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계전사. 기계전사 같은 경우에는 전사를 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사를 할 그림, 스쿨류나 이레즈미 같은 경우는 미리 라인을 따 놓잖아요. 이거 자체 라인만을 전사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블랙앤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아이패드나 포토샵으로 미리 전사를 따 놓는 거죠. 전사를 따 놓고 이 기계의 A4 용지와 전사 용지를 그림 왜 이러냐? 전사 용지, 그리고 이거는 그림, 그림, 전사지에 그림이 전사가 되게 돼요.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전사지, 전사 용지, 이 맨 위에 부분에 전사가 똑같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똑 떼어내서 사람 팔이 있으면 그 부분에 맞춰서 찍게 돼요. 그리고 프린팅 전사, 이 같은 경우는 제일 최근에 나왔어요. 최근에 나왔지만 제가 게스트워크 갔을 때 한번 사용해보고 한국에서는 안 쓰는데 거기 써보니까 편해요.
뭐 전사를 뽑아서 다시 전사 기계에 넣어가지고 전사하고 뭐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기 때문에 편한데, 사용을 해보니까 전사가 약해요. 뭐 물론 작업할 때 유분을 잘 제거를 하고 전사를 찍고 잘 말려준다고 해도 비교적 이 기계 전사나 손 전사보다 약해가지고 저는 그냥 계속 이걸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기계 전사. 뭐 지금 저도 이제 물론 이거를 주로 사용하고, 기계 전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, 손 전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는 가끔 쓰는 편이에요. 그리고 대부분 요즘 작은 것도 거의 다 기계 전사로 쓰는 편이고요. 종류로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. 글씨 세 가지. 제가 이따가 이 두 가지는 직접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뭐 설명해서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사실 직접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제일 와닿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, 이거 같은 경우에는, 프린팅 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다가 그냥 구글에 잉크젯 스텐실 이라고만 쳐도 많이 나와요.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있어요. 그 회사가 나오기 때문에, 그 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걸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. 아니면 뭐 유튜브로 검색해 보셔도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이동해서 손전사와 기계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전사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제 전사지 같은 경우는 A4 용지 사이즈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긴 게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큰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 여유 있는 걸 쓰는 편이에요. 자, 전사지를 보면은 이렇게 위에 종이가 있고 아래 종이가 있는데, 이거 자체에 전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위에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 위에 용지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. 이거를 이번에 전사를 해볼 건데, 손전사 아까 말했다시피 전사지 자체에 하는 것과 이 A4에 하는 방법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건데, 아무래도 이 전사 위에 종이를 걷고 A4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이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일단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, A4 자체에 전사를 할 때는 이 여유 종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하세요. 안 그러면은 이 아래 전사가 손에 다 묻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보여드려야 돼서 프린트해서 자르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, 웬만하면 그냥 원본 종이 크기 자체에서 하는 게 좋아요. 그거 외에 이 전사 종이 위에다가 붙여서 전사를 할 때는 잘라서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냥 마스킹 테이프 사용해서 위치를 좀 고정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너무 끈끈하게 세면 나중에 뜰 때 힘드니까 끈끈이를 좀 없애준 다음에 쓰시면 좋습니다. 전사지를 아끼겠다고 지금 끝에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쓰다 보면 아시겠지만 전사지가 별거 아닌데 딱 맞춰서 쓸 때가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. 기계 전사할 때. 작업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. 자,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, 저도 또 사실 그림 전사는 요즘에 되게, 손 전사하는 건 오랜만이라 잘 나올까 모르겠네요. 보시면은 내가 보기 편한 대로 따주시면 돼요. 정해진 건 없어요. 대신 이 아래 종이가 한 장 더 있기 때문에 그냥 A4 용지 할 때보다는 힘을 좀 더 줘서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. 해볼게요. 잘 나오나? 이게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. 내가 이 정도 힘으로 괜찮나? 잘 나오고 있네요. 이 정도면 괜찮아요. 그리고
손전사 할 때는 펜도 중요해요. 이게 너무 안 굴러가는 펜이면은 전사할 때 힘들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조명을 안 켜놔서 살짝 어두워서 전사를 잘 땄는지 모르겠네요. 사실 그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. 대칭이 완벽하거나 비율이 깨지면 안 되는 그림 같은 건 몰라도 이런 수채화 느낌 같은 경우는 사실 작업하면서 다 임의로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형태적인 부분은 어색하지 않게는 만들어줘야 돼요. 오랜만에 손전화하니까 손이 아픈데요.